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원기둥 누운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보고 그리는 거고요. 이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시면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다양한 시점을 찍어봤는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시점을 먼저 그려보고 다른 시점은 그냥 설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위에서 본 시점, 책상이긴 한데 좀 낮은 책상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시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원기둥 자체는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틀을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먼저 기둥의 틀을 먼저 잡아주실 때 여기 기둥에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크게 재가지고 그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각도를 재놓고 뒤에 물체가 어디서 끝날 건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어디서 끝날 건지 먼저 잡아주시고 앞에 부분도 크기를 연하게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 보조선의 그 비율, 원기둥의 비율을 제대로 재고 싶다면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재신 다음에 뒷부분을 재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거의 1에서 살짝 나오는 정도예요. 여기 각도가 굉장히 꺾어져 있기 때문에 보조선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부분 있죠? 이 돌아가는 타원의 느낌이 어느 부분에서 끝나는지 재신 다음에 그 각도도 여기다가 가져오시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재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재시고 이 각도를 재시고 뒷부분의 각도를 재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쟀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대로 쟀습니다. 윗부분도 제대로 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대로 쟀습니다. 이렇게 잰 다음에 정확하게 모양을 따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기둥에 보면 반반씩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듯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각도도 살짝 재줍니다. 자, 요렇게 됐으면 대충 뭔가 잡힌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 여기 각도, 그 다음에 여기 각도 똑같게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절 딱 나눴을 때 여기 모양하고 여기 모양이 대칭이 되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대칭이 만약 안 된다면 조금씩 고쳐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원을 제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의 각도에 맞춰서 살짝 뒤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각도가 급격하게 꺾어지면서 좁아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물체가 되게 길어 보여요.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팍 들어가고 여기랑 비슷한 시점인 곳은 그리고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보다 훨씬 곡선이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타원이지만 뒷부분은 완전 동그라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모양이 좀 틀린 곳이 없나 확인을 한 후에 그림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케치가 많이 깔끔해졌죠? 그러면 원기둥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딱딱 끊어지게 그리고 그냥 외운 대로 그렸었는데 이거는 좀 사실적으로 그려보는 원기둥이 될 거예요. 실제 원기둥을 만들어진 거를 보면 이어진 것들 석고가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여기 뭐 까끌까끌한 게 생기고요. 여기 부분도 완벽하게 딱 끊겨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면들도 지금 미리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석고가 반절반절씩 만들어졌다가 만나면서 생기는 것들도 같이 이쪽에 그려줍니다. 실제로 석고 원기둥을 보면 이런 게 꼭 있고요. 이쪽이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살짝 둥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려주면서 뒷부분은 이제 포커스가 많이 나가니까 여기 부분은 스케치를 굳이 안 해놓고 실제 사진을 보면서 아니면 뭐 물체를 보면서 나중에 묘사해줄 것만 조금씩 찾아주면 되고요. 석고이다 보니까 많이 깨져나가요. 그래서 묘사할 것들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소묘를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그려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물체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빛은 이쪽 방향에서 오고 있고요. 그림자는 이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에도 살짝 그림자가 생겨요. 한 요 정도 생기게 되는데 물체가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바닥에 닿는 면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그림자가 요 정도 생기는데요. 조금 더 뭐 퍼지게 그려도 되고 요 정도만 일단 스케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아랫면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아랫부분 이 부분은 일단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튀어나온 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시점에 의해서 이게 확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에 있는 거는 그림자가 조금 넓었다가 뒤로 확 가면서 그림자가 좁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원기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좀 많이 어려운데요. 다른 시점으로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각도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옆부분에다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맨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도조선을 안 그렸지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워놓고 그렸을 때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맨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렸을 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서 만약에 보고 스케치를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지만 그림자가 조금 달라져요. 그림자는 위에서 이제 빛이 오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앞부분에 그림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 자세하게 그린다면 여기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빛이 온다면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 되고 중간면 이제 어두운 면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아예 거의 빛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두워지고 이 앞에 부분으로 블랙이 나오면서 그림자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아랫면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 면이잖아요. 안 보이는 면이긴 한데 아랫면이 거의 한 요 정도 한 이 정도가 되고 윗면이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어떤 시점이든 많이 이용을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각도 그리는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아래서 봤는데 거의 여기가 안 보이게 윗면이 안 보이게 봤다라고 하면 평면적으로 가는데 그래도 살짝 기울기가 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체가 되게 길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각도를 주게 되면 살짝 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림자가 또 달라져요. 그림자가 이거는 바로 아랫부분, 그림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오더라도 여기가 가장 밝고 여기도 살짝 빛을 받게 돼요. 꺾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림자는 많지 않고요. 아예 거의 반대편, 이 아랫부분이 가장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각도는요, 거의 완전 아래에서, 책상 살짝 아랫부분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려진 거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위에 거랑 다르게 밝은 부분이 좀 달라지고 그림자의 느낌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그림자가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 이 물체의 바로 아랫부분, 이 부분이 많이 어두워지고요. 근데 밝은 부분은 어디냐면 가장 윗부분이 많이 밝게 돼요. 이 윗부분이 가장 많이 밝게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아까 그렸던 원기둥은 넓게 윗부분이 잡혀가지고 윗부분 전체가 거의 밝은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윗면은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부분 같은 경우도 사방에서 이제 빛을 받기 때문에 밝은 면, 중간면, 여기도 중간면, 어두운 면이 여기에 따로 잡히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밑에 반사광이 나오고 반사광 밑에 슈퍼블랙으로 다시 그림자가 많이 잡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는 시점으로 그려진 원기둥이에요. 윗면은 적당하게 한 이 정도 밝은 면이 나올 거고 중간면이 나오고 어두운 면이 나오면서 반사광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부분도 거의 중간면으로 나오게 돼요.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은 거의 많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거의 아랫부분에서 본 거, 이거는 살짝 위에서 봤는데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옆면이 많이 보이니까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되면서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윗면, 옆면, 아랫면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가장 위에서 본 이 시점도 연습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림자는 딱히 연습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누운 원기둥 같은 경우는 소묘력을 가장 보려고 일부러 누워가지고 내거나 아니면 휴지를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알아서 뭐 배치를 해서 그려라 라고 하면 휴지를 다 일자로 세워서 그리는 것보다는 뭐 앞으로 누워서 나오는 것도 있으면 더 재밌고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누워서 만약에 그리게 됐을 때는 시점이 잘 맞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만약 틀렸다 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많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고, 종이 같은 경우도 종이 롤 같은 경우 말려가지고 길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시점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좋고요. 가로고 좀 평범한 시점으로 했을 때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려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은 많이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리긴 그렸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을 보고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사진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